8. 두 번째 부모. 매실꽃이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것을 보니 열매를 많이 내겠다 싶었다. 옆에 살구꽃 봉오리도 덩달아 터졌는데 한 가족처럼 모여 있으니 매화인지 살구꽃인지 언뜻 봐서는 분간이 되지 않았다. 청매보다는 홍매가 살구꽃과 똑 닮았다. 매화와 살구꽃을 구분하는 방법은 꽃받침에 있었다. 또한 과실이 익었을 때 쪽의 여보와 씨가 분리되어 나오면 살구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실이었다. 일터에서 은택은 대리를 볼 틈이 많지 않았다. 휴일이나 되어야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다. 어물어물 만나던 것이 벌써 해가 바뀌어 봄이 되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그가 멀리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켰다. 그는 꽃나무들 사이에 있는 기와 지붕을 지목한 후에 자기 집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린 시절 살구가 지천이어서 흔하게 먹었다며 살구꽃이 핀 집을 거듭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다. 어릴 적 살구를 먹고 체한 후 그는 살구를 입에 대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아마 체했다기보다 살구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었거나 설익은 살구를 먹어서 배가 아팠던 것인지 모른다고 은택이 일러주었다. 은택도 살구독으로 배앓이를 하며 토한 적이 있었다. 살구가 겨자색으로 익을 무렵이면 은택은 이리저리 쏘다녔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 다음 날에 이웃집의 과실나무 아래로 가서 떨어진 살구를 몰래 주었다. 주운 살구를 바지에 쓱 문지른 후 연달아 여러 개를 베물어 먹었다. 새콤한 살구를 좋아하는데도 마음껏 먹지 못했던 은택과 살구에 물릴 대로 물린 그와는 묘한 대비가 되었다. 봄 기운이 노글노글해지자 두 사람 사이에 본격적인 결혼 얘기가 나왔다. 금년에는 상견례를 하고 내년쯤에 식을 올리자는 구체적인 말이 오갔다. 그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근래에 퇴원하여 집으로 와 있는 모양이었다. 수술을 한 어머니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누워 지내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가 병간호를 하고 있었고 누이 셋이 왕래하여 돕나보았다. 게다가 전역한 그의 쌍둥이 동생들이 집에 돌아와 있었다. 연한 새순처럼 부드러운 말씨로 그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다. 첫인상처럼 그는 순한 사람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결혼 후에 따라오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는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교제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럴듯한 추억 하나 만들지 못했던 두 사람은 여름이 오면 좋은 곳에 함께 가보자고 약속했다.
그들은 여행지를 물색했다. 출렁다리가 있는 자연 휴양림에서 거닐어 본 후 주변에 있는 여러 바다 중에서 한 해변을 골라 바닷바람을 맞을 예정이었다. 일상을 떠나 휴양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고르고 골랐던 해안으로 해풍을 쐬러 나갔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하는 바닷가답게 해변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모래톱에 기어다니는 생물들이 몸을 숨겼다 드러내었다 하는 것이 앙증맞았다. 바닷바람을 즐기는 사람들 속에 섞이어 두 사람은 유쾌했다. 여행지는 신세계처럼 확 트인 곳이었다. 짧은 여행에 아쉬움이 들었다. 새벽녘에 여행지에서 돌아온 은택의 발그레한 뺨에 볼 우물이 패었다. 집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방에 불이 켜 있었다. 용연내가 와 있었다. 은택을 보자 용연내는 자식을 단속하는 마음이 급작스럽게 생겨난 양 요란을 떨어댔다. 괴상스러운 웃음기를 띤 용연내의 얼굴은 웃는다고 보기에 좀 이상 야릇한 데가 있었다. 입은 웃고 있는 것 같았으나 눈은 사나워서 괴상한 얼굴이었다. 웃음기를 거두고 삽시의 미간을 일그러뜨린 용연내가 눌러놨던 불만을 터뜨리며 말을 싸지르기 시작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기유왕의 버린 몸이라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살면 어떻게 하냐?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노처녀 소리를 들을 애가 어찌됐든 남자를 꿰차야지. 그렇게 무턱대고 남자와 그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남자에게 또다시 버림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용연내의 말은 언제 들어도 귀에 거슬렸다. 은택은 용연내와 사고방식이 달랐다. 남자의 의지에 살아가려 했던 용연내와는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은택은 함부로 몸을 굴린 적이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선택한 여행이었으므로 후회 따위는 있지 않았다.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면 좋게 헤어질 용의가 있었다. 남자를 붙잡고 늘어질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만남이 잘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결혼이 급박하다는 자기 심정에 매달려 남자를 꿰차려 든다면 우스울 터였다. 어느 남자도 거들떠보지 않아 구차해진 꼴로 외롭게 늙어갈 것이라는 은택에 대한 용연내의 악담과는 달리 운명의 여신은 은택의 편에 와 있는가 보았다.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부터 그는 더욱 활기차고 생기 발랄해졌다. 조금 외진 곳을 지나갈라 치면 그는 아무 데서나 은택의 손을 잡겠다며 부디져 왔다. 밥을 먹다가도 음식이 벌겋게 묻은 입을 들이대며 은택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다.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었다. 근처에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자고 그가 제안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 때문에 멀리까지 나갈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격식을 차려서 약혼을 하거나 거창한 결혼식을 치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은택도 마찬가지였다. 일식집에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된 그의 부모는 소박한 사람들인 듯 했다. 그의 아버지는 내년까지 미룰 필요 없이 상견례를 한 김에 바로 식을 올리자고 둥쳤다. 몸이 아파 거동을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를 염두에 두고 일을 서두르려는 것처럼 보였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환자를 돌보거나 살림을 해야 하는 일상에서 벗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였다. 결혼식을 내년 봄으로 잡았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가 아버지를 만류했다. 명년에는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다. 선거로 인해 번잡해질지도 모르는 때에 식을 치르느니 당장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그의 아버지가 괜한 말을 더 늘어놓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잠자코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며느리 자리를 흘끗 한번 쳐다보고 술 한 잔을 마셨다. 그런 다음 아들을 바라보며 또 한 잔을 들이켰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그의 아버지는 며느리 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거푸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술을 따라 주었다. 부자간에 술잔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여겨보던 용현내가 급기야 불만을 터뜨렸다. 아들은 그 아비를 닮는다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영 개갈이 안 나는구먼. 어기대듯 혼잣말을 부려놓던 용현내가 건너편에 앉아있던 신랑 자리를 쳐다보고는 한마디를 더했다. 시도 때도 없이 저리 술을 밝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용현내가 쏟들인 말에 분위기가 서먹해졌다. 그의 어머니는 별다른 대꾸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생뚱맞은 말에 개의치 않겠다는 듯 너털 웃음을 웃었다. 술이 싫다면서 상대방을 앉혀놓고 면박을 주던 것과는 달리 상견례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용현내는 남자들이 먹다 남긴 술병을 챙겨서 들고 나왔다. 남은 술을 집으로 가져가서 써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용현내를 그의 어머니가 또렷이 쳐다보았다.